개인적인 사유라고 하죠. 아파. 자, 안녕하세요. 조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비화 비율 그리고 대망의 백분율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차민서 학생을 모시고 같이 수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듣고도 안 되니까. 네. 그럼 친구들 선생님이 이제 발표 시작을 좀 눌러볼게요. 나갔다가 들어. 자, 친구들, 교실에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집에 있는 친구들 모두 수학책 82쪽과 83쪽을 공부하고요. 오늘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면 수학 익힘책 56쪽과 57쪽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백분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평소에 백분율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차민 선생님, 혹시 백분율이라는 단어 주변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백분율. 네. 퍼센트라고. 예, 맞아요. 퍼센트가 더 많이 익숙할 건데요. 퍼센트 어디서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퍼센트. 비교할 때, 수량을 비교할 때 몇 퍼센트나 차지했다 이러지. 맞습니다. 조금 목소리를 크게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수량을 비교할 때 몇 퍼센트나 차지했다, 몇 퍼센트나 뭐 기록하고 있다, 뭐 몇 퍼센트이다. 뭐 지금 채팅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은행에서 금리 굉장히 좋은 거죠. 은행에서 돈을 맡기면은 이자를 주는 지금 이자가 한 2%라고 합니다. 2%. 은행에서 100만 원을 맡기면 2%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는 오늘 한번 배워보겠지만 그 정도의 이자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립니까? 네. 뭐가 떨려요? 그냥 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네. 네. 자, 오늘은 차민서 선생님과 함께 퍼센트가 되게 익숙한 용어죠. 퍼센트를 알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율, 이거를 퍼센트로 한번 바꾸는 과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이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교과서에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민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뜰 시장에서 티셔츠는 50벌 중 40벌이 판매되었고 바지는 20벌 중 17벌이 판매되었습니다. 티셔츠와 바지의 판매율을 비교해 봅시다. 예, 지금 이 단원에서 친구들이 계속 그 알뜰 시장의 그런 얘기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티셔츠를 50벌 중에 40벌을 팔았대요. 굉장히 많이 팔았네요. 근데 바지는 20벌 중에서 17벌을 팔았습니다. 자, 차민서 선생님, 네. 직관적으로 티셔츠가 많이 팔렸습니까? 아니면 바지가 많이 팔렸습니까? 직관적으로 바지요. 바지가 많이 팔렸습니까? 네. 선생님 질문 좀 다시 해볼게요. 티셔츠는 40벌이 팔렸습니다. 17개가 많아 물어보고. 바지는 17개가 팔렸습니다. 직관적으로는 네. 티셔츠가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할 게 바로 판매율입니다. 보이십니까? 펜으로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율. 판매율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비율이라고 하면은 기준량이 있고 비교하는 양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준이 되는 양을 뭘로 잡아야 될까요? 기준량 티셔츠를 만약에 예를 들면 50벌 중 네. 50벌을 기준량으로 하고 네. 40벌을 비교하는 양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50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판매된 게 40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40벌이라는 이 수가, 이 양이 50벌에 비해서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느냐, 이게 판매율일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네. 마찬가지로 그러면 바지는 한번 어떤 게 비교하는 양이고 어떤 게 기준량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지도 티셔츠랑 마찬가지로 20벌 중이니까 네. 20벌에서 17벌을 판매한 거니까 20이 기준량, 네. 17이 비교하는 양입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가 그럼 이거를 한번
이제 사실 차민 선생님이 40벌이 더 많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되는 양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40벌과 17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50벌 중에서 40벌이 얼마나 큰 가치냐, 20벌 중에서 17벌이 얼마나 큰 가치냐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교과서 82쪽에 이게 판매량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판매가 이렇게 50벌 중에 40벌을 한번 색칠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하세요. 네. 바지는 기준이 20벌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17벌을 이렇게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소리가 지금 지직거립니까? 괜찮습니까? 이승준 학생. 네, 좋습니다. 수학에서 이렇게 색칠하는 게 많은데 이게 미술이 아니니까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도랑 채도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네. 깔끔하게 칠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벌 중에 40, 그 다음에 20벌 중에 17개.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건데, 당연히 40벌이 더 많은데, 기준이 되는 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판매율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이, 여러분들은 티셔츠와 바지 중에서 어느 게 더 많이 판매됐다 생각합니까? 자, 차민서 선생님이 먼저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그림이에요. 네. 네. 어렵죠?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애매해요, 굉장히. 50벌 중에 40벌이냐, 20벌 중에 17벌이냐, 어떤 게 더 판매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바지. 바지요. 이유는 뭡니까? 일단 걔가 그 비율을 구해보면 네네네. 50분의 40이잖아요. 아, 그렇죠. 티셔츠는? 네. 바지는 20분의 17입니다. 네. 근데 50이랑 20을 이렇게 공통 분수로 이렇게 구해주면 공통 분수, 최소 공배틀을 이용해서 그죠? 통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죠? 통분해주면 100분의 얘는 80이 되고 바지는 100분의 85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바지가 더 판매율이 더 높다고. 굉장히 똑똑한 발언입니다. 선생님을 봤을 때 그림으로 좀 대충 비교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차민서 선생님은 이거를 또 비율을 직접 구했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비율을 구해서 한번 해봐도 되고 그냥 직관적으로 선생님처럼 배워갔을 때 애매하다 이렇게 답하셔도 됩니다. 예. 비율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50벌 중에 적어볼게요. 비교하는 양이 앞에 있어야 되니까 40대 50. 여기 티셔츠입니다. 바지는 17대 20이 되겠네요. 이거 비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이가 제일 많이 구했네요. 종현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약분을 좀 하니까 50분의 40을 5분의 4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또 다시 20분의 16으로 통분을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20분의 17. 이렇게 비교를 한 친구도 있습니다. 차민 선생님 100으로 최소 공부에서 아까 10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0과 50. 최소 공부에서 100입니다. 맞죠? 그렇게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종현이의 비교하는 방법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맞다고 봐야죠. 이것도 맞다고 봐야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종현이가 한 거대로 선생님이 좀 적어봤는데 바지는 20분의 17인데 그 다음에 뭐야 이거 티셔츠는 50분의 40. 근데 종현이가 말한 것처럼 이거를 약분을 하게 되면은 20분의 16이고 바지는 20분의 17이기 때문에 티셔츠의 판매율이 더 높다. 우리가 이거 발음을 할 때 선생님이 제가 티셔츠가 더 많이 팔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죠? 정확한 표현은 차민 선생님이 한번 판매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번 얘기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지가 네. 티셔츠보다 판매율이 더 높다.
그렇죠. 판매가 더 많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차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율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종현이의 방법, 차민 선생님의 방법도 좋지만 보시면은 우리가 좀 쉽게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까? 좀 힌트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뭔가 비교를 하려면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같아야 될 것 같습니까? 분모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분모요. 좋습니다. 네, 분모라는 것은 또 어떤 거를 얘기합니까, 여기서? 분모는 기준량이죠. 그렇죠. 기준량이 같을 때 우리가 비로소 쉽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준량을 동일하게 맞추자.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예, 우리가 비율을 비교할 때, 우리 이때까지는 두 수가 있었어요. 두 수를 가지고 비율만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비율이 여러 개인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수의 세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경우, 비율을 좀 비교해보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까 전에 차미 선생님이 이게 최소 공배수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어요. 그죠?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갖고 만약에 티셔츠가 100벌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바지가 100벌 있었다면 똑같이 팔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과서 82쪽에 티셔츠가 100벌이 있었으면 원래 50벌이 있었으면 40벌이 팔렸는데 100벌이 있었다면 얼만큼 팔리냐? 그 다음에 바지는 20벌 중에 17벌 팔렸는데 이게 100벌이었다면 얼마나 팔렸을까? 수직선이 있네요. 그죠? 기준량을 같은 값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지금.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적어보실래요? 네. 차민 선생님 과감하게 80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80이라고 적은 이유가 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근데 50번에서 전체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100번을 그걸 같이 만드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배. 40도 똑같이 2배를 해줘야지 이게 맞죠. 보고 있는 친구들께서 말한 거예요. 우리가 좀 비율 같은 경우에 기준양분에 비교하는 양인데 원래 선생님 분수로 적어볼게요. 50분의 40인데 50분의 40 이 비를 그냥 비율로 바꿨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기준량을 100으로 잡았기 때문에 분모가 2배로 커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 여기다가 분모와 분자 이게 2배가 됐으니까 분자도 역시 0이 아닌 수를 곱해주면 이것도 2배를 해주면 그 분수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5학년 때 누차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같은 원리로 바지는 몇 벌이 됩니까? 85번. 85벌이요. 네. 80벌, 85벌. 요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친구들도 했습니까? 자, 오늘 채팅에 종현이밖에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종현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네. 다른 반 친구들도 이제 책에 정리하느라 좀 바쁘겠지만. 돌면서 대답했다. 지금 일반 3반 친구들이 크롬북이 없네요. 네. 그래서 이렇구나. 지금 일반 3반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에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2반 친구들 채팅방에 좀 참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판매율이 더 높은 것은 당연히 티셔츠가 가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비율을 이렇게 비교하는 상황이 굉장히 생활 속에서 많습니다. 매번 이렇게 분수로 바꾸고 공통분모를 하기 위해서 통분을 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이렇게 한번 방금 오늘 차시에서 배운 이 백분율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기준량을 100으로 합니다. 무조건 기준량을 100으로 맞춰준다는 겁니다. 이 100이 뭐냐면은 한문인데 우리가 읽는 100, 100자입니다. 100, 100. 그래서 100일을 쓰는 거고 분자는 뭐냐면요. 요거는 한자 중에 나눌 분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양이든지 100으로 맞춘 다음에 100으로 나눴을 때 그 비율을 우리가 백분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준약을 100으로 했을 때 비율을 우리가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퍼센트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게 되면 이런 기호를 배우게 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잘못 껐네. 요렇게 생기고 동그라미가 2개 생긴 이런 기호도 생기게 됩니다. 요런 거는 기준량을 1000으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요런 같은 경우는 100으로 나눴을 때 비율이 굉장히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기준량을 100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바닷물에 소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걸 계산할 때 백분율로 나타내면 굉장히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0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퍼센트. 여러분 키보드 자판이 있다면은 숫자 5 위에 퍼센트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퍼센트.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호는 이렇게 쓰고요. 비율은 100분의 85를 85%라고 읽는 게 정확합니다. 가끔씩 음료수 중에 혹시 이거 압니까? 2% 압니까? 네, 알아요. 2% 부족할 때. 네. 수학적으로는 맞지 않고 선생님께서는 85%라는 용어를 좀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100%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요거는 정확하게 수학적 용어로 사용할 때는 퍼센트라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분의 1이 1%라고 약속을 합니다. 색이 좀 희미한데 요거 한 칸입니다. 가로가 10개고 세로가 10개 나눴을 때 요 한 칸을 1%입니다. 1%로 읽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요거는 100개 중에 85%라고 읽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거는 100분의 1을 소수로 한번 바꿔줄 수 있습니까? 100분의 1이요? 네, 100분의 1. 0.01. 0.01. 어떤 비율을 계산했을 때 소수가 편하다. 0.01이 나와도 역시나 이것도 1%라고, 죄송합니다. 1%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소수로 한번 바꿔줄까요? 이거는 0.85죠. 그렇죠. 선이가 말한 것처럼 선이도 잘 말했어요. 0.85도 85%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선생님이랑 수학을 배운 6학년 1, 2, 3반 친구들 2% 부족할 때라고 읽지 않고 2% 부족할 때라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는 틀린 게 아니지만 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네.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생활에서만 쓰이시고 수학적 표현을 할 때는 퍼센트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선생님이 퍼센트 포인트라는 개념도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퍼센트도 있고 퍼센트 포인트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것도 꼭 연관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프로라는 말보다는 자, 근데 저기 새로운 기호는 뭐라고 불러요? 어떤 새로운 기호 말하는 거죠?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선생님이 나중에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퍼센트만 약속하고 선생님 퍼센트 포인트랑 저것도 나중에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헷갈릴까봐 오늘은 일단 퍼센트만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단의 넓이가 14제곱미터입니다. 14제곱미터. 그리고 텃밭의 넓이가 25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이런 넓이나 길이나 부피나 그 다음에 뭐 무게나 이런 양을 얘기할 때는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선생님? 네. 화단이 14제곱미터라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는지 한번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도 한번 14제곱미터 어느 정도 양인지 한번 가늠해 볼까요? 가늠이 잘 안 되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허허허.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여기다가 한번 가로의 길이를 적어주고 세로의 길이를 한번 적어주겠습니다. 요게 7m고, 요게 2m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옵니까? 자, 좀 어렵죠. 참여 선생님 키가 몇입니까? 키 저요 155 정도. 155 정도. 예, 155 정도니까 양팔을 한번 쭉 벌려볼까요? 양팔. 예. 카메라를 좀 돌려주겠습니다. 참여 선생님 양팔 벌린 게 여러분 키와 비슷합니다. 요게 155 정도 됩니다. 이게요? 네네네네.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비례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참여 선생님 키와 양팔 끝에 이게 155 정도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50cm 정도가 더 필요하네요. 그죠? 네. 50cm 자는 혹시 기억납니까? 50cm 자. 네. 큰 자. 네, 큰 자. 거기에 하면 이게 2m가 되겠네요. 그죠? 네. 예. 이 정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 가늠이죠. 이게 가늠이 됩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책에서 맨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양인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곱하기만 하고 아까 그 이종현 친구 같은 경우는 문제만 보면 막 직관적으로 문제만 계속 계산해요. 계산기입니까? 종현 씨? 아니죠. 우리가 이제 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 볼 때도 이제 좀 지나치지 말고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우리 주변에서는 7m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키가 2m보다 약간 작거든요. 네? 약간 낮다고요? 농담입니다. 네. 최은호 선생님 아닙니까? 최은호 선생님. 네. 최은호 선생님 키가 2m보다 약간 작습니다. 아. 네. 네. 그 정도 최은호 선생님이 한 이 정도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죠? 최은호 선생님이 하나, 둘 하고 최은호 선생님 반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죠? 네. 네. 지금 뭐 뒤에 계시는 저기 뒤에 있는 칠판보다는 훨씬 더 큰 양입니다. 맞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화단입니다. 텃밭은 선생님이 이게 한 5m 정도, 5m 정도라고 합니다. 5m 정도. 5m 이렇게 계산을 하면 좀 가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종현이 반이 있다는 게 아니라 최은호 선생님의 길이의 반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쉽게 구했죠. 나와 있죠. 14. 그 다음에 텃밭의 넓이는 25입니다. 자, 이게 화단 넓이는 텃밭 넓이의 얼마인지 백분율로 구하는 상황입니다. 종전까지는 우리가 비율을 구할 때 뭐뭐에 대한 뭐 그런 말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해석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뭐 앞에 나오는 양이 기준량이고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항상 기준이 되는 양이 기준량이고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양, 우리가 비교해보고자 하는 양이 비교하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자, 화단의 넓이는 텃밭 넓이의 얼마인지 백분율로 나타내는 이걸 좀 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기준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화단의 넓이는 텃밭의 넓이 얼마인지 이거를 네네.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식으로 한번 써볼래요? 네. 25는 네, 25는 14 곱하기 네모인 거예요.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네모.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군요. 네. 그죠? 그래서 네모는 네모는 25분의 네. 14입니다. 25분의 14. 그래서 기준량이 25고 비교하는 양이 14입니다. 자, 요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여러분 중학교에 가면 항등식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참미 선생님이 수학을 굉장히 잘하네요. 네, 근데 요렇게 푸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6학년 수준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직관적으로 먼저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화단의 넓이는 텃밭 넓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선생님은 이런 공식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넓이는 얼마인지 알아보는 거니까 비교하는 양은 하단인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텃밭 넓이에 비해서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량이 25인 것 같아요. 그래서 B를 세워보면 14대 25라는 B가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가 얼마가 되는 양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역시나 이거를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분모를 기준량, 분자를 비교하는 양 이렇게 25분의 14 맞습니까? 결국 같지만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비와 비율 단원이니까. 네, 차미 선생님 품목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백분율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거죠. 자, 이거는 이게 한 칸이 1제곱미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25제곱미터에서 텃밭이 25제곱미터면 하단이 14칸입니다. 맞아요? 색칠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차민선 선생님이 이렇게 색칠을 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색칠을 했습니다. 색칠을 안 한 전체가 25고요. 색칠한 거랑 포함한 거랑 색칠 안 한 거랑 포함하면은 25칸이고요. 그 중에 하단이 14제곱미터니까 14칸을 칠했습니다. 자, 이거를 비율을 한번 구해보면은 아까 전에 잘 말한 대로 25분의 14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백분율로 좀 바꿔야 돼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백분율은 100으로 나눠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25로 나눴기 때문에 이거를 좀 100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어떤 좀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얘를 100분의 네. 얘를 100분으로 곱치면 네. 얘가 4만큼이 곱해진 거거든요. 그렇죠. 요것도 4만큼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56%가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은이도 하고 종현이가 하고 관우를 이렇게 쭉 하는데 25를 100을 만들어줘요. 4배를 해요. 네, 준우 좋습니다. 종현이 좋고요. 네, 마찬가지로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이 분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 불변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곱하기 4를 해보면 100분의 56이라는 크기가 같은 분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예전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어요. 지금 교과서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전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백분율을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분모를 100으로 했을 때 분자를 백분율로 한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분모를 100으로 바꾸면 분자를 백분율로 정의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기준량을 100으로 했을 때 비율을 백분율로 한다. 뭐 같은 말이지만 현재 교과서에서는 기준량을 100으로 했을 때 그 비율을 백분율로 한다라고 표현했고 예전 교과서에는 이렇게 표시된 것도 있었어요. 분모를 100으로 했을 때 그 분자의 크기를 백분율로 한다. 뭐 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두 정의에 의해서 이 비율은 56%입니까? %입니까? 56%. 네, 56%가 되겠습니다. 네. 0.56가 나타날 수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100칸으로 나누면은 우리가 이렇게 굳이 25를 이렇게 쭉 나눠갖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56칸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백분율로 나타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선 배우지 않지만 혹시 몇 할, 몇 푼, 몇 리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조금 들어본 적은 있는 것 있어요. 예. 맞아요. 야구에서 타율이라는 건 비교하는 양인데 타율이 몇 %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갑자기 야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 사람은 3할 때 타자다. 3할 때 타자다.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혹시
2차자가는 우리의 전통 단위를 한번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비율을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은데, 자, 선생님이 56%를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56이잖아요. 네. 예, 소수로는 얼마가 됩니까? 0.56. 0.56이 됩니다. 그죠? 요거 0.56을 읽을 때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5할 6푼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2차자가는 우리의 전통 단위입니다. 저거 저렇게 치면은 5할 6푼. 그럼 타자가 3할 때 타자다 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안타율을 말합니다. 안타율. 안타율이라는 거는 기준량이 뭘 것 같아요? 이제 남자친구들은 잘 알지만 여자친구들은 야구에 별로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안타를 친 비율인데, 경기에 뛴, 잘 모르겠어요. 경기에 뛴, 비슷해요. 타석에 들어선 수. 타석에 들어선 수, 네. 안타를 친 수. 그렇죠. 이게 야구를 하다 보면은 타석에 이렇게 방망이를 잡고 들어온 그 횟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타석수라고 얘기합니다. 기준량은 타석이 되는 거고요. 타석수가 되는 거고, 비교하는 양은 안타수. 안타수를 얘기합니다. 안타는 뭔지 압니까? 우리 5학년 때 반려구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때 안타 좀 쳐봤습니까? 아니에요. 못 쳐봤습니까? 네. 그때 안타를 치면은 이제 민서 선생님이 10번의 타석이 들어온 것 중에서 뭐 안타를 2번 쳤다. 그러면 이제 10분의 2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만약에 10번 중에 3번이 들어왔다. 그럼 10분의 3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를 소수로 바꾸면 0.3이고 우리가 100분율로 바꾸면 30%입니다. 30%. 네. 맞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3할이라고 합니다. 3할 때 타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치는 거예요. 10번 나와서 10번 안타 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비율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민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몇 개 더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할푼이 있고 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리. 맞아. 할푼리. 만약에 요거는 0.563이라고 하면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분수로 바꾸면 1000분의 563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거를 0.563 요거를 100분율로 바꾸면은 56.3%라고도 합니다. 그죠? 이때 이거를 5할 6푼 3리라고 읽기도 합니다. 2차자가는 우리의 단위입니다. 할푼리. 이렇게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 익힘책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림을 보고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율을 나누려 하고 있네요. 요거 어떻게 좀 친구들이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가이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정답은 얘기하지 말고요. 일단 여기 이게 전체가 20이니까 네, 20분의 색이랑 칸이 11이란 말이에요. 네. 11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줘도 11에다 곱하기 100을. 아니 근데 20분의 11 곱하기 아. 100을 해준다. 100을 해준다. 요게 힌트가 되겠네요. 그 결과가 나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8분의 5랑 0.41. 요거 좀 이렇게 힌트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얘도 얘처럼 100분 아니 그 8분의 5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을 해줘도 되고 네. 아니면 8은 8 곱하기 125가 1000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1000으로도 계산을 해줘도 됩니다. 좋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굉장히 구구단 외우고 있습니까? 네. 구구단은 왜 외웁니까? 쉽게 계산을. 쉽게 계산하려고. 선생님도 그런 같은 원리로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몇 가지 예를 외우고 있습니다.
혹시 외우고 있는 분수랑 소수 바꾸는 거 혹시 있습니까? 뭐 예를 어떤 거요? 예를 들면 8분의 1이 0.125라든지 아, 그런 0.25. 거 8분의 1은 곱하기 4. 아 그렇죠. 4분의 1은 0.25. 네. 예. 이거 뭐 외운단 뭐 이게 외운다 마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구구단처럼 그냥 계산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외우고 있는 분수랑 소수의 양이 있는데 여러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8분의 1은 0.125, 8분의 3은 0.375, 8분의 5는 0.625, 8분의 7은 0.875.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물론 4분의 1도 0.25, 4분의 2는 뭐 0.5니까 안 외워도 될 것 같고요. 4분의 3은 0.75. 뭐 이렇게 좀 외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학을 계산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분수와 소수 양이니까 하다 보면 외워져요. 외워지면은 뭐 외워서 좋을 건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일부러 외우진 않지만 문제를 하다 보면 내가 8분의 5라는 양이 잘 가늠이 안 될 때 소수랑 비교해야 될 때 이게 0.6 얼마 하더라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양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6 얼마니까 60 몇 %겠네. 이렇게 우리가 어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것도 이렇게 쉽네요. 그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백분율이 실제로 사용되는 타율을 선생님이 오늘 예를 들었는데 그 다음 말고도 다른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한번 직접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떨결에 수학 수업을 해봤는데 얼떨결에요. 네. 네. 네, 재밌었고 재밌었습니까? 네, 재밌었고 백분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 명 가야지. 알아봤습니다. 네. 혹시 다른 반에서 선생님 방송을 보면서 공부하는 거랑 방송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차민 선생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경이 간다고? 둘 다 도움이 돼요. 근데 어느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해체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좀 좋은 것 같습니까? 그냥 자기가 알고 있던 거를 얘기하니까 그렇죠. 더 알게 되고 이런 거.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더 알미 확고해진다는 거. 선생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친구들. 자, 1반, 3반 선생님 계시면은 자, 일단 회의는 중단하고요. 잠시만요. 회의 중단해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이제 가면 되나?